동맹의 가면을 벗어 던진 미국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공짜 안보는 끝났다. 13조 원 즉시 토해내라.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맹을 인질로 우리의 핵심 기술을 강탈하고 관세 폭탄으로 우리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눈 순간 70년간 숨겨온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들이 깨어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잃으면 망합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탐욕이 어떻게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는지 지금 그 충격적 진실을 폭로합니다. 헤일리 대령, 즉시 펜타곤으로 출도하시오. 새벽 4시 15분,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22년간 주한미군 정보장교로 복무하면서 새벽 전화는 익숙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 세계 미군 장성 800명 긴급 소집. 진주만 공습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자택에서 펜타곤까지는 보통 2시간. 하지만 특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특별 브리핑.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만 5조 2천억 원. 이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펜타곤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사령부,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동 사령부, 전 세계에서 날아온 미군 수뇌부였죠.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전쟁부가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 같은 부자 나라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건 이제 끝입니다. 헤이그세스 국방장관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1.8조 달러입니다. 세계 12위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고작 13억 달러입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숫자를 꺼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 한국이 내야 할 새로운 방위비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주한미군 사령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년보다 8배 인상이었으니까요. 만약 이걸 거부한다면 트럼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8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완전 철수입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평택기지, 오산공군기지, 부산해군기지 모두 72시간 안에 비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죠. 발언 허가를 요청합니다. 트럼프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들었죠. 방금 서울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나타난 건 청와대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맹국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환영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프로젝트 독수리를 가동합니다. 헤이그세스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독수리? 그게 뭡니까? 한국 무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한 완전 자주국방 시나리오입니다. 그가 새로운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 제로 시나리오. 6개월 전환 로드맵.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800명의 장성 중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려 했던 한국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CIA 부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보망이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죠? 한국 무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너무 얕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는 걸. 그것도 우리가 이미쟁이였죠.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즉시 서울의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22년간 구축한 네트워크였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헤일리, 우리도 몰랐어. 완전히 속았어. 바로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죠. 토머스 헤일리 대령님이신가요? 한국어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한국 청와대 안보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헤일리 대령, 오랜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한미 안보회의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카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안합니다, 헤일리.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했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정확히는 5년 3개월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요. 우리는 그가 언젠가 이런 요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긴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펜타곤의 특명이었죠.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강현택 준장. 제가 아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이었죠. 헤일리 대령, 청와대로 모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죠. 화면에는 거대한 지하 시설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충남 계룡대 지하 800m, 축구장 50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죠. 이게 뭡니까? 독수리 사령부입니다. 3년 전에 완공했죠. 당신들이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지하 벙커로 안내됐죠. 그곳에는 한국의 안보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어서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헤일리 대령.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시설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시설들이죠. 지하 미사일 기지 42개, 무인 드론 기지 18개, 사이버전 센터 7개, 모두 극비리에 건설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GDP의 0.8%를 비밀 국방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8% 외에 말이죠.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삼성, 현대, SK, LG,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합참의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잠수함 사진이 떴습니다. 일반 잠수함이 아니었죠.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점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3척이 이미 진수했고 2척이 추가 건조 중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핵추진 기술은 프랑스가 도왔습니다. 물론 극비리예요. 미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이 나타났죠.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ICBM급 로켓 기술 모두 준비됐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건 핵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한국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헤일리 대령, 워싱턴에 전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 것인가? 위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요구했죠? 우리는 그 돈으로 완전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요. 제가 청와대를 나올 때 강현택 준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찍은 항공사진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지 주변에 거대한 건설 현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한국항공우주군 세령구 예정지입니다. 당신들이 떠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준비가 끝났다는 걸. 그들은 우리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이 건넨 극비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독수리의 전모였죠. 읽으면 읽을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켰을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K방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이면에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프로젝트 독수리. 목표는 2025년까지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 확보. 미국 의존도 제로. 세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 한국은 24개의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통신 위성, 기상 위성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정찰 위성이었죠. 해상도 15cm, 미국의 키올 위성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 사이버전 능력, 카이스트 지하에 건설된 사이버전 사령부. 여기서 훈련받은 해커 부대가 3,000명. 그들은 이미 2022년에 미국 국방부 시스템에 침투해 주한미군 철수 계획서를 빼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죠. 세 번째 축, 독자 무기 체계, K2 흑표 전차,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레오파르트를 능가하는 성능. 이미 800대 생산 완료. 폴란드가 구매한 건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진짜는 한국이 숨기고 있었던 거죠. KF-21 보람에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의 70% 수준. 하지만 가격은 절반. 이미 180대가 비밀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해군력이었습니다. 문서를 넘기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이었죠. 거대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독도함 개량형이 아니었습니다. 7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 이름은 세종대왕함. 전자기 캐터펄트를 장착한 최신형이었죠.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과 동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듈 건조 방식. 울산, 거제, 목포, 부산, 네 곳에서 따로 만들어 최종 조립만 극비리에 진행한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는 알 수 없었죠. 펜타곤에 도착해서 긴급 보고를 했을 때 합참의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가 아니라 3위 군사 강국입니다. CIA 국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보망이 이걸 놓쳤단 말입니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그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거라고 믿었죠. 그때 상황실에 긴급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보입니다. 한국이 오늘 새벽 동해에서 비밀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화면에 일본 정찰기가 찍은 영상이 떴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거대한 함대가 움직이고 있었죠.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 그리고 중앙에는 세종대왕 항공모함. 함재기들이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KF-21N 함재기 버전이었죠. 우리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실전 배치된 겁니다. 헤이그 세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군요. 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집단 방위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 체제, 미국 없는 아시아 방위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한국 국방부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현무 5를 공개합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마하 8의 속도로 날아갔죠. 그리고 정확히 5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사거리 3000km, 핵탄두 장착 가능. 현재 200기 실전 배치 완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회의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한국을 압박하라.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한국군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석원 대령, 한미연합훈련 때 인연을 맺은 사이였죠. 석원,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한 거야? 그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토머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 다만 그동안은 미국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떠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들과도 이미 비밀 협상을 끝냈어. 경제협력만 하고 군사 동맹은 맺지 않기로. 우리는 스위스 같은 무장 중립국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간 봐온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축, 비밀 지하 도시. 문서를 넘기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 지하에 거대한 벙커 도시가 건설됐다는 내용이었죠. 서울 지하 200m, 축구장 100개 크기의 지하 도시, 10만 명이 6개월간 생존 가능, 자체 발전소, 정수시설, 식량 창고 완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유사시설, 총 50만 명 수용 가능. 가장 놀라운 건 제주도였습니다. 한라산 내부를 파내 만든 초대형 벙커, 한국 정부 기능 전체를 옮길 수 있는 규모, 심지어 지하 활주로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공사를 숨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하철 공사, 지하 주차장 공사로 위장, 낮에는 민간 공사, 밤에는 군사시설 공사, 이중 구조였던 겁니다. 다섯 번째 축, 민간 기업의 군사 기술, 삼성의 극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 절대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 이미 청와대와 국방부, 주요 기업을 연결 완료, 양자 컴퓨터 3세대, 미국보다 2년 앞선 기술, 1초에 미국 전체 통신을 해독 가능,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무인 전투기 300대를 동시 제어, 인간 파일럿보다 3배 빠른 반응 속도, LG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출력 500kW, 10km 밖 드론 격추 가능, 한 발 비용 단 1,000원, 이미 백문이 비밀리에 휴전선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현대는 무인 전투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탱크, K2 전차 기반 무인화, 이미 50대 생산 완료, 무인 장갑차 300대, 완전 자율주행 및 전투, 병력 손실 제로를 목표로 가장 충격적인 건 하나였습니다. 극비 문서에는 프로젝트 번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기파 폭탄, 반경 50km 모든 전자 장비 무력화, 이미 열발 생산 완료, 극초음속 활공체, 마 10속도, 베이징까지 7분, 도쿄까지 3분, 재래식 탄두지만 전략 무기급 파괴력. 여섯 번째 축, 해외 비밀기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 한국 기업 리조트로 위장한 해군 보급기지, 베트남 다낭, 한국 공단 내 비밀 정보기지, 남중국해 전체 감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지하 사이버전 센터, 싱가포르, 한국은행 빌딩 최상층 전자전 감청시설, 이들은 모두 민간 시설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현지 정부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일곱 번째 축, 그림자 부대. 한국에는 공식 병력 50만 외에 비밀 부대가 있었습니다. 유령 부대, 3,000명 규모, 존재 자체가 비밀, 모두 특수전 전문가, 15개국 언어구사, 사이버 전사, 5,000명, 카이스트, 포항공대 졸업생 중 최정예, 평소엔 대기업 직원으로 위장, 해외 잠복 요원, 전 세계 50개국 2만 명, 교민으로 위장한 예비정보원?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주국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펜타곤에 보고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기술, 전략, 의지 모든 면에서요. 한장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모든 걸 5년 만에? 아닙니다. 아마 더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5년 전은 단지 본격 실행 시점이었을 뿐이죠. CIA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 정보부가 뭘 한 거야?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놓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영리했던 거라고. 그들은 완벽하게 우리를 속였고 그 대가를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된 거죠.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가 있은 지 정확히 24시간 후 한국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순간이었죠.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미국은 우리에게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 1달러도 더 내지 않을 것입니다. 헤이그세스 장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우리를 거부해?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홀로서기 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요청합니다. 상황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라고? 자기들이 먼저 철수를 요구한다고? 한국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평택 기지는 한국항공우주군 사령부가 될 것입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KF-21의 새 둥지가 되겠죠? 용산 기지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70년 만에요. 그 순간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월스트리트부터였죠. 코스피가 5% 급등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는 3% 폭락 중입니다. 시장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환영한다고. 2시간 후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도 주일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한국과 같은 조건을 원합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3시간 후 독일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주동미군 35,000명. 더 이상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4시간 후 필리핀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미국과의 방문군 협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자주 국방을 추구할 것입니다. 펜타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 체계가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CIA 국장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이 한국에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30년 장기 계약입니다. 이어서 러시아도 움직였습니다. 푸틴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사업을 재개하자고요. 북한 구간은 러시아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답니다. 북한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동구가 구도였죠. 36시간째 한국 국방부가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훈련이었죠. 세종대왕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대 함대,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 초계기 20대, 그리고 하늘에는 KF-21 전투기 60대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도 있었습니다. 현무 5극 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죠. 가상의 적은 명백했습니다. 바로 우리였으니까요.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가 비밀리에 우리에게 정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함대가 일본 근해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해상자위대가 추적했는데 레이더에 거의 안 잡혔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거들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동맹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특별 관계도 상호 존중이 기반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8시간째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 최상층 회의실.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진이 모두 소집됐습니다. 한국 관련 포지션 전면 제도 정하라. 코스피 선물 매수, 다우 공매도, JP모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투자를 3배로 늘려라. 삼성, 현대, SK 모두 매수하라. 한 펀드 매니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가 또 10% 빠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그때 블룸버그 속보가 떴습니다. 워런 버핏, 한국 주식 100억 달러 매수 선언. 투자의 귀재가 한국을 선택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그 중심은 한국이 될 것? 버핏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했죠. 그 시각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또 상한가다. 한화에어 로스페이스 상한가. LIG와 또 상한가? 배터리주 전부 상한가야?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20년 근무하면서 이런 장은 처음입니다. 매도 물량이 없어요. 모두가 사려고만 해요.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가 하루에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치였죠. 39시간째 청와대 지하 상황실. 한국 대통령이 경제팀과 긴급 회의 중이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요? 재무장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놔두세요. 이건 시장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버블 우려가 버블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방산 수출 계약만 2천억 달러입니다. 그때 국정원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내부 정보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펜타곤 내부 회의록이었죠. 트럼프가 군부 쿠데타를 우려하고 있답니다. 장성들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흘려요. 트럼프가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못하게. 1시간 후 뉴욕타임스 속보. 펜타곤 내부 반란? 트럼프의 한국 정책에 군부 집단 반발.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그 시각 베이징, 중국 지도부가 극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립한다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이 반박했습니다. 주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순 없지만 적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최대한 늘리되 군사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스크바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푸틴이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에 최대한 호의적으로 대하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다. 천연가스를 싸게 팔아서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40시간째 한국 경제부총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5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대신 유로화, 위안화, 엔화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할 것입니다.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매각을 시작했고 달러는 요동치기 시작했죠. 42시간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300억 달러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궁2 방공 시스템 10개 포대, K2 전차 500대, K9 자주포 300문, 그리고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10기. 이건 우리가 10년간 공들인 사우디 무기 시장을 하루아침에 뺏긴 겁니다.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과 군사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 기술과 한국 K9 자주포 기술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도 합류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잠수함 계약은 취소합니다. 44시간째 한국 증시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방산주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한화주가 300% 상승, 현대로템 250% 상승, KAI 400% 상승. 반면 미국 방산주는 폭락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20%, 보잉 마이너스 18%, 레이시온 마이너스 22%. 46시간째 베트남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F-16 대신에요. 인도네시아가 따라했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KF-21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받기로 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47시간째 북한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철수를 환영한다. 남조선과의 경제협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북한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48시간째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재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완전히 뒤집어진 후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적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등한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종속이 아닌 동반자 관계를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미국이 떠난 자리는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가 되겠습니다. 48시간 만에 70년 동맹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 없는 아시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우리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항상 독립을 꿈꿨고 이제 그 꿈을 이뤘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처럼 할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이 시작됐다. 48시간의 혼란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헤이그 세스, 당장 서울로 가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 국방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단이 꾸려졌습니다. 저도 한국 전문가로 포함됐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도권은 한국에게 넘어갔다는 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엔 레드카펫과 의장대가 우리를 맞았죠. 이번엔 실무급 의전만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런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 시내 풍경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주국방 원년, 대한민국이 스스로 섭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축제 분위기였죠. 우리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환영이 아닌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정중했지만 차가웠죠. 먼 길 오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현황이었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충분한 방위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요. 헤이그 세스가 준비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재고했습니다. 방위비를 50억 달러로 낮추겠습니다. 주한미군도 2만 명은 유지하고요. 한국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92%가 완전 철수를 지지합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한국 측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한미 신동맹 협정안.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5,000명으로 감축, 평택 기지 즉시 반환, 오산 공군기지 한국 공군의 이양, 방위비 분담금 제로, 한국산 무기 체계 미군 도입 의무화,
이건 사실상 철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징적 주둔입니다. 영국군도 싱가포르에 50명만 있지 않습니까? 헤이그 세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한국 국방장관이 그를 자르고 말했습니다. 지켜주셨다고요? 평택기지 건설비의 92%는 우리가 냈습니다. 110억 달러 중 101억 달러를요.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우리도 피를 흘렸습니다. 지켜준 게 아니라 상호방위였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은 피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동등한 관계,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은 싫습니다. 헤이그 세스가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 철수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미 합의했습니다. 경제협력만 하고 군사 동맹은 맺지 않기로. 우리는 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겁니다. 해구사는 어쩔 겁니까?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죠.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저녁 휴식 시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봤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어디를 가나 축제 분위기였죠. 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군이 떠나는 게 불안하지 않나요? 왜요? 우리 K2 전차가 세계 최고인데 KF-21이 F-35랑 맞짱 뜰 수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청년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측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미군도 한국 무기를 사보세요. 화면에 한국 무기들의 스펙이 떴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80km, 미군 팔라딘보다 2배, 가격은 70%, 천궁 투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와 동급 성능, 가격은 절반, K2 흑표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능가하는 성능. 이걸 우리가 왜? 폴란드가 K2 1000대를 샀습니다. 노르웨이가 K9을 샀고요. 나토 표준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산보다 싸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았으니까요. 협상은 밤새 계속됐지만 평행선이었습니다. 새벽 3시,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침 7시, 한국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4개국 방위 협력체 출범, 일본, 호주, 한국 삼각 안보 협의체 구성 합의, 인도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 미국 없는 새로운 아시아 안보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드립니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든지 완전 철수하시든지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해 주세요. 헤이그 세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70년간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죠. 그날 밤, 한국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뉴스 특보, 한국 해군 세종대왕 항공모함 전단 서태평양 진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과 호위 함대, 태평양 한가운데서 당당히 기동하고 있었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대양 해군이라는 것,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해상 교통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새벽 2시,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들여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5,000명이라도 남기는 게 완전 철수보다 낫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신동맹 협정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항복이었죠. 서명식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헤이그 세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70년 역사를 끝내는 서명이었으니까요. 한국 국방장관은 담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까? 헤이그 세스는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았죠.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걸. 그날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제국의 황혼,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 BBC는 이랬습니다.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이기라. 한국의 승리. 저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게 졌다. 완벽하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준비했고, 더 영리했고, 더 단결했다.
이제 다른 동맹국들도 따라할 것이다. 미국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 항복 서명 일주일 후 아시아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새벽 3시 일본 총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총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외무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우리도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방위대신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70년간의 미일 동맹을, 그 7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여전히 미국의 보호령 아닙니까? 총리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하라.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왔다. 사흘 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양국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죠. 회담장 안에서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총리가 먼저 꺼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간 동결하고 공동 어업 수역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바다는 동해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체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미래 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한일 청소년 10만 명이 매년 교류하는 증오가 아닌 이해를 가르치는 거죠. 협상은 12시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신안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양국 군사 정보 실시간 공유, 합동해상훈련 정례화, 독도 영유권 분쟁 50년간 동결, 한국 무기 체계 일본 도입, 일본 전자, 부품 한국 방산 우선 공급.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아시아의 중심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를 우리가 채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요.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일본마저 한국 편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캔버라, 호주 총리실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프랑스보다 뛰어나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일본도 합류했다면서요? 네. 한일호 3국 동맹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우리도 합류한다. 한일호 3국 정상회담이 캔버라에서 열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신안보 체제 출범. 미국의 쿼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 협력체였죠. 호주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지킨다. 구체적 협력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3국 해군 합동훈련 분기별 실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한국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 호주 우라늄 한국 일본 우선 공급, 3국 자유무역 협정 즉시 발효. 그 다음 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각국 대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식민지였으니까요. 미국과는 다릅니다. 베트남 주석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이전해줍니다. 미국은 무기만 팔았지만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6개국 정상이 모였죠. 동남아 방위협력기구 창설. 회의장에서 한국 대통령이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세요. 로열티는 5%만 받겠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미국은 절대 기술 이전을 안 했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주석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무기와 기술로 우리도 자주국방을 이룰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이 6개국의 무기를 공급,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연간 500억 달러 규모, KF-21 전투기 300대, 각국에서 부품 생산 분담, K2 전차 2000대, 인도네시아의 생산 공장 건설, K9 자주포 1500문, 베트남과 공동 개발, 천공방공 시스템 50개 포대, 현지 기술자 1000명 한국 연수. 이건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할 뿐 아니라 스스로 생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국 총리가 제안했습니다. 방산만이 아니라 경제 협력도 확대합시다. 하나세안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무역할 때는 우리 통화를 씁시다.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년 내 디지털 공동통화 출범. 뉴델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인도 총리실. 모디 총리가 참모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외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도 제안을 해왔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 기술과 그들의 잠수함 기술을 교환하자고요. 조건이 좋군요. 그들의 항공우주 기술도 탐이 납니다. 이스로와 협력하면 시너지가 클 겁니다. 인도 총리가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 일주일 후 뉴델리 한국-인도 정상회담. 양국은 놀라운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브라모스 미사일 기술과 한국 잠수함 기술 교환, 인도 우주 발사체 기술과 한국 인공위성 기술 공유, 양국 해군 인도양 태평양 합동 작전, 한국-인도 합작 전투기 개발, 양국 방산 기업 합작 투자 1,000억 달러. 인도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손잡으면 아시아의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15억과 5천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도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왕궁,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특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제약이 많습니다. 의회 승인, 인권 조건, 짜증납니다. 한국 특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사우디가 중동의 방산 허브가 되길 원한다면 돕겠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일주일 후 공식 발표.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자본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0기, 총 800억 달러, 스마트 시티 건설, 1,000억 달러, 방산 협력, 500억 달러, 사우디 청년 10,000명 한국 기술 연수, 한국 사우디 합작 방산 공장 5곳 건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손잡았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에 뭐가 그리 특별합니까? 그들은 사막을 녹색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 스마트팜, 해수 담수화, 신재생 에너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까지 줄지어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 기술로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지도부가 긴급 상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강해졌고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 편입니다. 외교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협력합시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석이 고민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특사를 보내라.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되 군사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한다. 베이징, 비밀회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북한을 압박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역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면 중국도 대만 문제에서 우리의 중립을 인정하시오. 사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사드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완벽한 중립, 경제협력 연 5천억 달러로 확대, 위안화, 한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하이테크 공동연구소 설립, 모스크바 크렘린궁, 푸틴이 참모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립을 선언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다. 에너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유럽이 우리 가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푸틴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서울로 간다. 역사적 거래를 성사시키겠다. 푸틴의 서울 방문, 러시아 대통령의 첫 공식 방안이었죠. 시베리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유라시아를 지배할 것입니다. 구체적 합의 내용, 천연가스 30년 장기 계약, 연 300억 달러, 시베리아 횡단 철도 한반도 연결, 북한 구간은 러시아가 건설, 극동 개발 한국 기업 참여, 100억 달러 투자, 한러 우주 협력, 공동 우주정거장 개발.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킨다. 미국과는 다르다. 평양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남조선과 경제협력을 시작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물론 정치 군사적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북한 특사가 서울을 비밀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없다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제 개발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작합시다. 1차 합의,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 근로자 10만 명, 금강산 관광 재개, 월 50만 명 목표, 남북 철도 연결 재추진. 일주일 만에 아시아 전체가 재편됐습니다. 중심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었죠. 펜타곤 상황실. 저는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주도 아시아 질서 분석, 한국이 아시아의 균형자 역할, 군사적으로는 일본 호주와 연대, 경제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 동남아에는 무기와 기술 제공, 중동에는 기술과 건설 수출, 북한과는 경제 협력 시작. 이건 미국이 70년간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 체제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었군요.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게 아니라 그들이 찾은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를요.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10만 시민이 모였고 200개국에 생중계됐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죠. 오늘, 80년 만에 우리는 완전한 주권을 되찾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태극기로 뒤덮였죠. 지난 70년,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광장은 숨죽였죠.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다음을 선언합니다. 첫째, 완전한 군사 주권 회복. 전시작 전권 즉시 전환. 모든 군사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둘째, 평택 오산 용산 기지 즉시 반환. 70년 만에 우리 땅을 되찾습니다. 셋째, 자주국방 완성. 육해공군, 우주군, 사이버군. 5개 군 체제로 전환합니다. 넷째, 무장 중립 선언. 어떤 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5째, 한반도 비핵화 유지. 단, 위협이 있을 시 6개월 내 핵무장 가능한 능력은 보유합니다. 광장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70년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만 이제는 동등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대응 성명을 내야. 나도. 이미 끝난 게임이야. 트럼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체념, 그리고 약간의 존경이 섞여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모든 이웃 국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대립이 아닌 협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외세 없이 우리끼리 대화할 때가 왔습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평화 공존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양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침묵했지만 그들도 알았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 대통령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세계 5위 군사 강국,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만 시민이 함께 불렀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80년 만에 진정한 독립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배석했죠. 축하한다. 당신들이 이겼어.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천 명은 정말 필요한가? 차라리 완전 철수가. 아닙니다. 5천 명은 우정의 상징입니다. 70년 동맹의 기념비죠. 그들은 손님으로 머무를 겁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5년 전입니다. 당신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였군. 속인 게 아닙니다. 준비한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도 성장했을 뿐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트럼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헤일리, 우리가 뭘 놓쳤지?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서울은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광화문, 명동, 강남, 홍대,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를 겪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죠. 오늘에서야 진짜 독립을 봅니다. 죽기 전에 이날을 봐서 행복합니다. 젊은이들은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기업들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자주국방 원년을 축하합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방산 부문에 5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대 회장도 가세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잠수함, 한국형 우주선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였습니다. 특히 방산주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한화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KAI 시총 50조 원 돌파, 현대로템 시총 30조 원 돌파. 외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르몽드, 아시아의 드골이 나타났다. 한국의 독립선언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더타임스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다. 데이비드가 골리앗이 됐다. 신화통신, 한국의 선택은 현명했다.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가 탄생했다. 전 세계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한국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원화 달러 대비 20% 강세, 한국 국채 신용등급 AAA 상향. 반면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5% 하락, 나스닥 6% 하락, 방산주는 평균 30% 폭락. 10월 16일 평택 미군 기지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성조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70년 만이었죠. 한국 공군 참모총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곳은 대한민국 항공우주군 사령부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부는 한국에 남기로 했죠. 5,000명의 상징적 주둔군으로 한 미군 병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100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GDP의 4%입니다. 5년 내 세계 3위 군사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우주군 창설, 군사 위성 50기 추가 발사,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 시작, 2035년까지 유인 우주선 개발, 과학기술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개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모두 우리 기술로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무장 중립 선언이 안건이었죠. 미국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안보 정책을 결정할 주권이 있다. 러시아, 한국의 중립 선언을 환영한다. 중국, 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결국 안보리는 한국의 결정을 추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빌딩마다 자주독립 원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도시,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도시. 22년간 지켜봐온 나라가 이제는 우리보다 강해졌습니다. 쓸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전 주한미군 정보장교 토머스 헤일리가 증언한 대한민국이 미국을 버린 날의 실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